소방전기 6주차 강의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5주차 강의 때 정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대비용 문제풀이를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모든 교환은 밴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하셔도 좋고, 굳이 다운로드 받아서 또 프린터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자주 듣는 것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쿨롱의 전기량이란 몇 개의 전자에 과부적으로 생기는 전하의 전기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전기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 전기량이라는 것은 전자가 몇 개 이동했는지에 대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량 Q란 NE라고 말할 수 있는데 N은 이동한 전자의 개수이고 E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입니다. 자, 우리 다 알다시피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자, 그리고 공식을 우리가 개수, 넘버죠. 개수를 알고 싶다면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으로 전하량을 나누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하의 양은 1쿨롱이라고 했기 때문에 1쿨롱을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 개수는 약 0.624 곱하기 10의 19승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전하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을 보게 되면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흡인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한다. 되어 있는 반대로 말하고 있죠. 같은 종류의 전하는 반발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는 흡인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좀 보게 되면은 전하는 가장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낙뢰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 모인 전기가 한꺼번에 방전되는 현상이다. 대전차의 영향으로 비대전체 전기가 유도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 같지만 내용이 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번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양 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전위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양 전하는 플러스 전기죠. 플러스 전기가 많다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 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의 전위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는 전류는 1A이다. 전위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는 잘 흐른다.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거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정한다. 자, 우리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KS 단위계에서 진공의 유전율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KS에서 M은 이제 미터, K는 킬로그램, S는 세크, 초를 말하는 거고요. 진공의 유전율의 단위는 파르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전율이 무엇일까요? 유전율이란 전기력선이 잘 통과하는 정도를 우리는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율에는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가 있죠. 자, 입실론 S는 이제 비유전율이라고 해서 이때 B자는 아닐 B자가 아니라 비교한다 할 때 B자가 되는데,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유전율의 크기를 비유전율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이제 진공이나 공기일 때 이 비유전율은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진공의 유전율은 뭐 이제 과학자들 다 밝혀 있는 내용인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르드/미터인데,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진공의 유전율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패러드 퍼 미터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정전기에서 MKS 단위계, 미터 킬로그램 세크의 단위계에서 표시한 쿨롱의 법칙. 사실 쿨롱의 법칙은 그 마누엘의 법칙과 같아요. 자, 두 개의 전하가 있을 때 서로 밀거나 당기는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를 봤을 때, 자, 방향이 같다면 반발하고, 아니죠. 전기의 성격이 같다면 반발하고, 다르면 흡인하겠죠. 자, 이게 전기량이 같다면 플러스 전기가 마이너스 전기나 상관없이 그 힘은 똑같아요. 그 힘 포스는 몇 뉴턴이냐 봤을 때 공식으로 정리된 것이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입실론 SR 제곱분의 Q1 Q2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진동이나 공기 중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입실론 S, 즉 비유전율은 1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중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의 두 전하가 10cm 떨어져 있을 때의 정전력은, 자, 근데 이 사이에 진공이나 공기 상태가 아니라 단 유리의 비유전율은 5다. 두 개의 전하가 있는데 10c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유리로 막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의 정전력은 얼마나 클까요? 를 봤을 때 보나마 애들은 반발하겠죠. 어쨌든 반발하거나 흡인하거나 그때 힘이 얼마나 클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식 그 자체에 대입하면 되는데요. 힘 포스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입실론 SR 제곱의 Q1 Q2인데, 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입실론 S가 진공이나 공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리의 비유전율이 5기 때문에 비유전율에는 5가 들어갈 것입니다. 또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SI 단위계를 사용하면서 센티미터를 쓰지 않습니다. 센티미터는 미터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전율이 진공이나 공기가 아니라 유리 중, 공기 중이 아니라 유리 중에 있다는 것, 그 사이에 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S가 5입니다. 계산해 보게 되면, 자, 9 곱하기 10의 구승에 비유전율 5 곱하기에 거리의 제곱인데 거리가 10cm입니다. 센치를 쓰면 안 되니까 10 곱하기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예, 제곱하게 됩니다. 자, 두 전화를 보니까 같은 양의 전화네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제곱하면 되겠죠.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72뉴턴이 됩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진공 중에서, 그러면 진공 중이라고요. 그러면 비유전율인 입실론 S는 1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1m의 거리로 10-5승 쿨롱과 10-6승 쿨롱의 두 전전하를 놓았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심 F 포스는 몇 뉴턴인가? 자,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F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입실론 S의 R 제곱의 Q1 Q2입니다. 자, 참 다행인 것은 입실론 S가 1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리가 1m예요. 결국은 분모는 계산할 게 없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9 곱하기 10의 구승에 전하 하나가 10의 마이너스 5승, 전하 또 하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마이너스 5승과 마이너스 6승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셈은 더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1승인데 여기 9승 있네요. 빼게 되면 마이너스 2승이죠. 답은 그래서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인데, 좀 복잡해 보이는 거지만 암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해볼까요? 자, 공기 중에 그렇습니다. 공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입실론 S는 1이구나. 따라서 생략해도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자, 전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0 마이크로쿨롱과 하나는 20 마이크로쿨롱입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1m에 있대요. 1m라고요? 기준거리기가 되기 때문에 분모는 무시해도 되겠네요.
계산해 보십시다. 이때 심 F 코스는 9 곱하기 10의 구승의 R 자승의 Q1 Q2인데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 입출은 S를 뺐어요. 아예 빼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기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빼게 된 겁니다. 문제 가보면 9 곱하기 10의 구승의 거리 1m의 제곱에 하나의 전기량이 10 마이크로라고 했으니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곱하기에 20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요거 우탄에 여러분, 우타 여러분들 수정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세요. 자, 계산하게 되면 1.8 뉴턴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문제 중에서 이제 중간고사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계속 좀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같은 양의 전전화가 됐습니다. 같은 양의 전전화가 진공 중에서 0.5m의 간격에 놓여 있을 때 0.1 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이 전전화의 전기량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미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었던 9 곱하기 10의 구승의 이필론 S의 R 제곱에 Q1 Q2 되는 공식을 적용했더니 그 힘 F가 얼마가 나왔냐면 0.1 뉴턴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에 Q1 Q2가 같은 양인데 이 Q1 Q2의 전기량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자, 계산해 보게 된다면 자, 9 곱하기 10의 구승의 Q1 Q2는 심 F와 이필론 S와 R 제곱의 곱과 같습니다. 맞나요? 자, 우리 좀 보십시다. 9 곱하기 10의 구승의 거리가 0.5m의 제곱에 Q의 제곱이라고 좀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Q1, Q2를 Q의 제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했더니 0.1 뉴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Q1, Q2 이 Q의 제곱을 알고 싶으시면 9 곱하기 10의 구승의 Q의 제곱은 0.5의 제곱에 곱하기 0.1의 곱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5의 제곱과 0.1을 곱한 것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답은 9분의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데 제곱이 아니라 Q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나오는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죠. 그래서 답은 1.7 마이크로 쿨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장, 전장, 전개 중에 다양한 전하를 놓았을 때 이것에 작용하는 힘, 자, Q쿨롱의 전하가 있습니다. Q쿨롱의 전하가 미치는 힘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미소 전하, 즉 단위 전하인 플러스 Q쿨롱을 놔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놓았을 때 플러스 Q쿨롱이 이것을 밀겠죠. 이 밀대의 그 힘,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 전장의 세기, 전개의 세기라고 말하면서 볼트 퍼 미터, 볼트 같은 단위로는 뉴턴 퍼 쿨롱이 되겠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도체 표면에 전기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전기장 있는 부분인데 전기 역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직으로 가지 평행으로 가지 않습니다. 평행이 아니죠. 수직. 이 표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출입하죠. 자, 그래서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그 표면의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보게 되면 대둔된 무한장 원통의 내부 전기장은 0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대전된 구의 내부 전기장은 0이다.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하 및 전기장은 모두 0이다.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전기력선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평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그 표면에 항상 수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기력선의 접선은 그 접선에서 전장의 방향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후로 간다. 예전에 들어간다 표현했었는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장의 세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해볼까요?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하죠. 교차하지 않습니다. 자, 같은 전하의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남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정된 시간 내에서 많은 양의 것을 전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문들은 저희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번 문제를 좀 볼까요? 자, 전기력선의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전하에서 출발하여 양전하에서 끝나는 선을 전기력선이라 한다. 아니죠.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에서 출발해서 음전하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잠깐 제가 해설을 좀 하나 달아놨는데요. 볼까요? 자,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 즉 양전하에서 나와 마이너스 전하, 즉 전하에서 끝나며 서로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등전이면이 무슨 뜻인가요?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동등한 같은 면을 얘기하는 건데 이 등전이면은 전기력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직각으로 이렇게 교차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우스 정리를 좀 보시게 된다면 가우스를 이용한 에어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가우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폐곡면 내에 있는 전체 전하량인 Q 쿨롱이 있을 때 이 폐곡문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가 몇 개나 되는가?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이때에 그 전기력선의 수는 입실론분의 Q만큼 나온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많다는 것은 전기가 세다,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볼트 퍼 미터인데 이 볼트 퍼 미터와 같은 뉴턴 퍼 쿨롱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강의를 여러분들 원활하게 하려고 이런 펜으로 글씨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제가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 마우스인데 볼펜으로 된 마우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림은 쓰면은 실제로 글씨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이렇게 마우스는 마우스인데 이게 볼펜으로 이렇게 그리는 글씨 쓸 수 있는 마우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복원된 톡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제가 구입해서 강의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데 마우스로 글씨는 이렇게 줄 치는 것조차 좀 어렵네요. 자, 큰일 났네요. 지우는 걸 어떻게 지우죠? 네, 큰일 났네요. 한 번에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것을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지우는 걸 잘 못할 것 같아요. 내비둘게요. 자,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는 볼트 퍼 미터, 즉 뉴턴 퍼 쿨럼과 같은 거죠. 이 내용은 설명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기의 세기 단위 볼트 퍼 미터와 같은 것은 그랬는데 바로 17번 문제에서 뉴턴 퍼 쿨럼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뉴턴 퍼 쿨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9번 문제를 좀 볼까요? 전장이라고 써있지만 전기장, 전기 다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100 볼트 퍼 미터의 전장에 5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가 놓으면 이때 작용하는 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10에 이게 더 어렵네요. 이렇게 쓰니까. 아유, 못하겠는데. 예. 대신 이겠습니다. 대신은 자, F는 EQ 말했습니다. 저 이렇게 전기장이 3개가 있을 때 단위 전하 Q를 놓았을 때 이 둘에 작용하는 심 F 포스는 2개의 곱에 비례해요. 자, 그래서 F는 EQ인데, 자, E가 뭐냐면 전기장의 세기네요. 100이네요. 그래서 100 볼트 퍼 미터에 이때 전기장에 놓았던 작은 전하가 얼마냐면 5 마이크로 쿨롱이죠. 그럼 5 곱하기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계산하게 된다면 100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6승에서 마이너스 6승에서 마이너스 2승을 빼게 되면 답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V/m의 전장에 어떤 전하를 놓으면 0.1N의 힘이 작용한다. 전하의 양, 일렉트릭 차지의 양이 몇 쿨롱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이것이죠. 이 필드, 일렉트릭 필드, 즉 전기장의 세기 안에다가 이 힘이 미치는 공간에 Q 쿨롱을 놓았을 때의 힘은 2개의 곱에 비례하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때 이 힘이 0.1N이라고 말하네요. 이때 무엇을 물어봤느냐? 전하의 양은 이 Q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Q 알고 싶으면 이 필드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자, 전기의 양, 전하의 양을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 심 F를 이 필드로 나눠주면 되는데, 심 F는 0.1N, 그다음에 F는 일렉트릭 필드는 10V/m래요. 계산하게 되면 0.001인데 0.001은 1 곱하기에 소수점 2개 옮기면 마이너스 2승 쿨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전기력선에 수직한 1스퀘어미터의 단면적을 3개의 전기력선이 지났다면 이곳에 전기장의 세기는 몇 볼트/m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자, 전기장 중에서 전기력선의 수직한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가 그 점의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전기력선의 밀도에 대한 전기장의 세기가, 자, 전기장의 세기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면적에 대한 개수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전기장의 세기라고 한다면 전기장의 세기는 면적에 대한 개수인데 1스퀘어미터에 3개가 이동했다잖아요. 답은 3V/m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2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그랬네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공기 중에서 화면이 좀 약간 이상하게 떨리네요. 이거를 쓰니까 그런 건가요? 이번 강의가 끝나면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문제를 좀 보게 되면 공기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비유전율은 1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화면이 좀 흔들려서 잠시 멈춰서 점검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공기 중에서 2 곱하기 10에서 5승 쿨롱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거리가 1cm인데 전장의 세기는 몇 볼트/m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는 이 필드이죠. 이 필드는 9 곱하기 10의 급승의 이실론 S의 R의 제곱의 Q입니다. 즉, 이 Q가 크면 클수록 이 필드는 커진다는 소리죠. 전기장의 세기는 커진다는 소리예요. 계산을 좀 화면이 많이 흔들려서 수업이 좀 쉽지 않은데요. 이 필드는 9 곱하기 10의 급승에 이실론 S는 1이죠. 거리가 1cm라서 1 곱하기 10-2승의 제곱에 전기의 양이 2 곱하기 10에서 5승이네요. 계산기 누르게 되면 18 곱하기에 10의 8승 볼트/미터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좀 화면이 많이 흔들리고 해서 제가 수업을 1교시를 멈추고
PC를 좀 다시 키던지 해서 다시 2교시 때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